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 모두가 상속세를 내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으면 상속세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상황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난 기사인데 서울 아파트가 평균 10억 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0억이 살짝 넘는 것 같아요. 자, 전제 조건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파트 시세는 10억을 초과하니까 1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아파트가 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내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상속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1번, 2번 전제 조건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사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먼저 사망을 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상황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었죠. 아빠, 엄마, 아들과 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전재산이 11억 원인 아파트를 이 남편이 다 가지고 있을 때 남편 명의일 때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아내 명의일 때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고 했죠. 전제 조건에서. 그리고 반반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대입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남편 명의일 때, 아까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걸로 한다고 했죠. 남편 명의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세가액은 단순히 11억 원으로 봤어요. 그리고 공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상속 공제는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 이 법정 상속분이 5억 원이 미달해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5억 원의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원은 더 해줍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없다라고 봤고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 공제는 10억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억 원에서 10억을 빼주니까 과표 구간은 1억 원이 해당되게 되고 10% 구간이죠. 그쵸? 그러면 산출되는 세액이 1000만 원입니다. 신고공제 빼면 97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10억이 넘으니까 세금이 있긴 있네요. 1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2번 상황일 때 한번 볼게요. 아파트 11억 원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재산은 똑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볼게요. 자, 어머니의 상속세를 계산을 해야겠죠. 어머니의 과세가액 똑같이 11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없어요. 그러면 일괄공제 5억이 상속공제의 전부인 거죠. 그러면 11억 원에서 5억 원을 빼주면 6억 원이 과표 구간에 들어가서 30% 세율 구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누진공제 빼주면 1억 2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죠. 신고공제 빼도 1억 164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재산인데 공제에 따라서 이렇게 상속세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반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50%의 지분을 남겨두고 이 경우일 때 과세가액은 절반이니까 5억 5천이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똑같이 10억 원이 공제가 돼요. 그러면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주면 실제로 취득록세 빼고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리고 나머지 11억에 대해서 절반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나중에 사망하셨을 때 엄마가 아빠 재산을 상속을 안 받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간 겁니다. 엄마가 원래 들고 있던 절반의 지분이 상속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가 없는 거예요. 일괄공제 5억만 받고요. 상속공제 그게 5억이 전부인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 해당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0%,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제때 신고하면
3% 할인을 받아서 48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자, 정리해서 보면 남편 명의일 때 11억이 전부 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재산을 아내가 다 가지고 이제 남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자 공제를 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동명의일 때는 485만원 합산해보면 실제로 공동명의일 때 조금 더 유리했네요. 이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분이 먼저 사망을 안 하시고 아내분이 먼저 사망할 수 있는 상황도 가정에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가 11억 원이 아니라 21억 원이야 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남편 명의일 때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겁니다. 21억 원을 남편이 혼자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배우자 공제는 9억 원이 나오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는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 공제는 토탈 14억 원이 되죠. 그래서 14억을 빼주면 과표 구간은 21억에서 14억을 빼줬으니까 7억 원이 해당되고요. 이거는 30% 세율 구간이죠. 누진공제 빼주면 1억 5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상속공제, 신고공제 빼주면 1억 4,550만 원의 세금이 나오네요. 자, 차이를 한번 볼게요. 아내 명의일 때 21억 원이 다 아내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재산이 없는. 일반적으로는 반대 경우겠죠. 거의 남편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이 이번의 상황이랑 똑같죠. 남편이 나중에 상속될 때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상속공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응용하셔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남편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사망하고 재산이 혼자 가지고 있는 아내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배우자 공제가 없어요. 아까는 9억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괄공제 5억만 공제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21억 원에서 5억밖에 못 뺍니다. 과표 구간은 16억 원이고 이거는 40% 세율 구간에 해당되죠.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누진공제를 1억 6천을 빼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6억 4천에서 1억 6천 빼주니까 4억 8천이죠. 4억 8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에 빼주니까 지금 계산 제가 처음에 누진공제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생략할게요. 어쨌든 4억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공동명의일 때 한번 볼게요. 공동명의일 때에는 50%씩 가지고 있을 때는 남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절반을 가지고, 절반이면 10억 5천이죠. 10억 5천을 가지고 먼저 사망했을 때 남편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적용받아서 10억 원의 상속 공제를 적용을 받아요. 그렇죠. 아까는 우리 공제를 전혀 못 받았잖아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공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 10% 세율 구간에 해당이 돼서 세금이 485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됐어요. 단순 계산한 겁니다. 이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죠. 남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5억 원을 상속 공제를 빼주면 5억 5천이 해당이 돼서 30% 세율 구간, 그리고 산출되는 세액은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번의 경우는 남편의 상속세와 아내의 상속세 두 개를 더해보면 되겠죠. 485만 원에 1억 185만 원을 더해보면 공동명의일 때에는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아까 아내 명의일 때는 좀 계산이 달라지겠죠. 아까 4억 7천 얼마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경우일 때도 봐도 공동명의일 때 조금 더 유리하네요. 물론 이게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공동명의일 때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먼저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 우리 가족의 가족력, 어른들의 수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는 게 나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에 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낼까 안 낼까 이게 주제였기 때문에
아빠가 사망 후에 엄마한테 재산의 일부를 주고 그 후에 엄마가 사망하는 2차 상속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 계산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가 나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속세에 해당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적극적으로 증여를 집 딸랑 하나 있는데 이거를 증여를 하자니 내키지 않죠. 사실 실제로 그게 팩트예요. 재산을 먼저 증여 다 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빈털털이 됐는데 애들은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되게 많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여를 못하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한 채인 경우에도 문제지만 추가적으로 부동산이 더 토지나 이런 것들이 더 있고 상가나 건물이 더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상속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상속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서 모든 돈을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되지 않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낮춰가지고 현금 비중을 만든 상태에서 이걸로 상속세 납부 제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즘 자산가 분들의 트렌드인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시키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연금도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요즘 자산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전한 부의 이전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매번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을 상속재원으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5세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고요.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